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죠? 이재명도 뭐 말만 저래 잘하지 못 믿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아니,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쪽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 일단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말이나 똑바로 하든지. 말도 못하면서 말이지.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이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선거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양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져요. 한번 보세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원자력 60% 비중으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60%.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누가 그래 계산을 해봤대요? 그럼 앞으로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원자력을 60%로 유지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지어야 되냐? 몇 개일 것 같습니까? 270개를 지어야 된대요.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보통 1.5기가와트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이걸 전부 웬만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전환해야 돼요. 이 울산 아파트에 그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하면 좋지 않습니까? 가격도 싸고. 그 투자를 해줘요, 투자를. 그랬더니 말을 바꿨어요. 공약이 바뀌었어요. 원자력 발전을 32%인가로 낮췄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 많죠. 이 원자력 발전만 쓸 거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만 쓸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정책을 경제정책을 이념화하면 안 됩니다. 아니 원자력이면 어떻고 재생에너지면 어때요? 다만 원자력은 위험하고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가격하고 역전될 가능성이 많아요. 둘 다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원자력이 필요하면 원자력 쓰고 비중도 적절히 조정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좋아하면 우파, 재생에너지 좋아하면 좌파, 좌파, 우파. 저는 좌파, 우파 그런 거 안 합니다. 실력파, 실용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정책은 이렇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또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는 문화산업, K컬처, 컨텐츠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K무비, K드라마, K팝, K웹툰, 요즘은 K푸드, 더 나아가서 요새는 K뷰티, 거기다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의 최고봉은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예요. 전 세계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항의를 하면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방화예요. 두 번째 폭력입니다. 때려 부시고 불 지르고 패고. 대한민국은 100만 명이 모여도 휴지 조각 하나 남지 않아요. 폭력은 볼 꼬집 폈다는 사람도 없어요. 약탈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죠. 이 엄청난 저력으로 이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는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민주주의 하면 코리아 서울 울산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고 민주주의의 성지 대한민국 울산을 찾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큰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야지 겨우 하는 일이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아무 데나 수사를 해요.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산업을 온 동네 몇 년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혹시 누가 좌익들이 해먹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으로 거의 다 주제가 쑥대밭을 만들어 놔가지고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거의 망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풍력발전 산업에 관한 터빈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계 거의 최강입니다, 여러분. 조선산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산업 발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뭐 한 잔 들이키는 게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산업 정책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식 얼마 전에 펀드 샀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 사죠. 조선주도 샀는데 괜히 팔라 그래서 팔아가지고 손해봤는데 지금 그때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 안 하고 그냥 조선주 가지고 있으면 돈 엄청 벌었는데 3배 올랐어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을 찾기만 해도 주가는 상당 정도 회복될 거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저 후진국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한반도에 전쟁 리스크가 있어요. 약간 깎입니다. 할인당하죠. 그렇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주가 조작을 하니까.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데 처벌도 안 하니까. 그리고 삼부토건 그래프를 보니까 주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도 손은 안 대요. 불신이죠. 시장이 불투명합니다. 불공정해 보여요. 여기다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배주주, 대주주 몇몇이 회사 잘 나가다가 갑자기 회사를 뚝 쪼개가지고 알맹이를 쏙 뺀 다음에 자기가 먹어버려요. 물적 분할, 재상장. 이런 걸 허용을 하니까 이게 주식시장을 믿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상법을 고쳐서 그런 짓 못하게 하자. 엄마 소가 내 거면 송아지도 내 거다. 이 진리 아닙니까? 엄마 소는 내 건데 송아지는 남의 거. 지금 이게 허용되는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죠. 누가 소 사겠어요? 절대 안 사지. 차라리 개 사지.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죽은 거예요. 이런 걸 고친다고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멋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하자 해서 그래 진짜 하자 우리가 했더니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만 안 해도 민주당 이재명이 혹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되면 당연히 상법 개정하고 거부권 행사할 리가 있습니까? 빨리 하라고 격려하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장난쳐가지고 돈을 번다? 이건 딱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 순간부터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해서 돈을 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본전 이상으로 탈탈 털어서 거지를 만들어주고 감옥으로 확실하게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주식시장은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올 거예요. 산업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정상으로 가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살짝 오르지요. 환율이 살짝 떨어지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